저희 연구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고요.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돼 있고 그렇지만은 여보세요? 이렇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은 환경정책 연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업무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화력 발전하면은 LNG 발전하고 석탄 발전이 있는데 이 석탄 발전하고 LNG 발전이 사실 발전소가 지급받는 비용이 이 발전소들이 전기를 한전에 팔고 그 돈을 받는데 그 돈 받는 돈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도매요금입니다. 전기 도매요금. 근데 이 전기 도매요금에는 그렇지만은 발전할 때 나오는 다른 비용들이 반영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반영이 돼 있지 않은 비용을 우리가 외부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부 비용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그 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이 외부 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이 실제 화력 발전의 진정한 비용이 될 텐데 이 진정한 비용이 가격으로 그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부 비용이란 말은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외부라는 거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석탄 발전이든가 화력 발전을 해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팔면은 이게 전력 시장 결국 이제 도매 시장에서 팔게 되는데 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그런 비용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외부 비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왜 외부 비용이 문제가 되냐면은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비용이 가격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되니까 이 물건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비용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질 때는 다른 그 자원 배분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자원 배분, 그러니까 소비가 더 줄고 소비가 준 대신에 다른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정한 비용에 근거한 가격 결정이 됐을 때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문제가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아니 그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석탄 발전이 LNG 발전보다 더 비용을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비용을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그런 그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는 이런 비용들 대부분이 결국은 환경 비용입니다.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환경 오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외부 비용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인 이 외부 비용을 내부화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게 하고 따라서 시장 가격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게 됩니다. 뭐 경제학의 해결책은 대부분은 세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좀 기술적인 거라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난제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가격이 있잖아요. 결국은 수요자 공급자 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주어진 숫자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숫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의성도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비용을 잘 추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큰 그 외부 비용 추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아주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여러분 석탄 발전소를 오염이 없는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요금이 불가피한데요. 얼마 정도 더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설문조사법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실내 공기질하고 관계가 되지만은 결국은 실내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결국은 오염이라는 거, 오염에 의한 나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이 내가 공기청정기라는 100만 원씩 주기도 하고 렌트료로 몇만 원씩 주기도 하는데 이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오염이 심한 지역하고 오염이 덜 심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부동산 가격 결정하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지하철에서 가깝다든지 아니면 브랜드 건설사에서 지었다든지 아니면 조망이 좋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요인이 결국은 대기 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다른 요인들을 그 학술적으로는 통제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통제한 다음에 오염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결정 요인을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EU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선진국에서 추정하고 있는 영양 경로 분석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석탄 발전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석탄 발전이라는 결국 인간 활동, 석탄 발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오염 물질이 저한테 인간한테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대기를 통해서 확산되고 그다음에 화학작용도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새 최근에 2차 생성이라는 미세먼지 2차 생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차 생성이라는 거는 발생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 1차 그 오염물질이 결국은 화학작용을 통해서 다른 물질로 변환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화학적인 작용, 그다음에 기상적인 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농도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농도를 통해서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고 건강 아까 재종기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조기 사망이라든가 이런 건강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한 명이 조기 사망했을 때 그 조기 사망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이런 것까지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을 경제적 가치 평가에서 처음 배출에서부터 확산, 그다음에 확산에 의한 농도에 의해서 건강 영향의 돈으로 환산 이런 전체적인 단계를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파트가 그 영양 경로 분석법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내년까지는 이 영양 경로 분석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피해 비용을 추정하려고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U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IMF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돈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굉장히 오래된 이런 그 외부 비용 연구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90년대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벌써 30년 이상이 된 그 연구 역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오염 문제를 다룰 때 에너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어떤 출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역사들을 쭉 말씀을 드린 거는 그만큼 EU 국가 전체 27개 국가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이 예부 비용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지금 EU에서 이용하고 있는 게 2008년도에 나온 이런 니즈라는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들은 굉장히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상 오염 물질도 굉장히 복잡한 물질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ppm 2호라는 거는 이제 1차 PM 2.5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또 PM 2.5에서 PM 10까지의 사이에 있는 물질들, SO2, 뭐 낙스, 그다음에 암모늄 여러 가지 물질들, 그다음에 중금속도 하고 있고요. 방사능 오염 물질까지 모든 물질들을 포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대상도 단순히 건강뿐만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 작물, 건물에 대한 피해까지 전부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90% 이상은 결국은 건강 피해고요. 90%의 건강 피해 중에 또 대부분은 결국은 조기 사망 위험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 또 주의하셔 보실 게 이때 이제 아까 제 영양 평가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조기 사망을 얼마로 돈으로 환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에서는 1년 그 삶이 라이프 이어가 줄어든 데 대해서 4만 유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4만 유로는 2000년 기준으로 4만 유로인데 이 4만 유로가 굉장히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숫자보다 굉장히 낮은 숫자예요. 보통 뒤에 보시게 IMF라든가 미국 같은 데서는 300만 달러, 350만 달러, 보통 이제 300만 유로를 조기 사망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조기 사망 이 조기 사망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1년으로 따지면은 한 300만 유로 정도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치지만은 한 10만 유로 정도 됩니다. 1년에 대해서 손실된 미리 조기 사망 1년에 대해서 한 10만 유로 정도 되는데 4만 유로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서 이제 좀 저평가돼 있다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자료도 피해 비용을 좀 미니멈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좀 미니멈 수준에서 본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돈을 저희가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 또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절차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환산을 해봤고요. 그래서 보면은 2016년 단위로 봤을 때 한 톤에 낙스는 한 톤에 한 3,200만 원, 그 다음에 1차 PM2.5는 약 9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SO2는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한 3,700만 원 정도, 1톤에 이 정도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최근 많이 이제 인용되고 있는 자료가 IMF 자료입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에서 이제 영어로 에너지 가격을 제대로 매기자 이런 보고서를 냈고요. 이 보고서 재밌는 거는 아까 이제 EU 자료는 EU 개별 국가에 대해서는 아까 이 비용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은 당연히 없겠죠. EU 국가가 아니니까. 이 IMF 자료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피해 비용도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좀 영향 경로 분석을 사용을 하는데 EU만큼의 엄밀한 의미에서 사용을 하지는 않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편법이랄까요? 약간의 줄여서 축약을 해서 영향 경로 분석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까 농도 반응 함수.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50 마이크로그램에서 10 마이크로그램이 줄어들 때 그때 건강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이게 이제 농도 반응 함수인데 이 농도 반응 함수는 미국 EPA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미국의 자료를 사용을 해서 전 세계의 피해 비용을 추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통계적 생명 가치는 아까 이제 발리라는 거는 아까 EU에서는 4만 유로를 사용했다는 거는 1년의 손실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기 사망을 보시면 되는데 이 조기 사망은 약 370만 달러를 1인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EU에서는 이게 뭐 기술적이라 조금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수치도 저평가돼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상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EU 같은 데서는 아까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피해에 대해서 전부 다 포괄을 했다면은 그렇지만은 사망 위험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좀 적게 평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 IMF 자료에서는 PM2.5로 인한 사망 위험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해는 안 봤고요. 그러니까 낙스라든가 삭스의 피해도 결국은 낙스나 삭스가 PM2.5로 전환돼서 그로 인해서 조기 사망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만 본 거죠. 그러니까 많은 피해 영역 중에서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초미세먼지 이한 조기 사망 부분만 그 영향 범위에 포함시켰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5세 미만의 조기 사망은 포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건강 위험에 대해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IMF의 자료에 의한 어떤 피해비용 추정도 결국은 좀 그 미니멈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 외부 비용도 결국은 낙스, LNG하고 석탄을 조금 나눠서 하는데 거의 비용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낙스라든가 SO2는 아까 EU 자료보다 조금 더 높고요. PM 2.5에 대해서는 조금 EU 자료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그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두 수치를 이제 평균으로 쓴다든지 각각 수치를 써도 우리나라 그 정책 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온실가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아까 재종희 시장님 얘기하셨지만 기후변화가 굉장히 이슈고 석탄화력 발전이 특히나 온실가스의 가장 그 주 배출원이기 때문에 근데 온실가스는 몇 가지 이제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격이 하나는 잘 우리나라 뭐 2014년 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거래제에서 생성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은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피해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뭐 조금 기술적인 문제라 여기서는 결국은 제가 그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회적 피해 비용은 한 38달러 수준에서 미국 EPA 미국 정부 간 그 협의기구에서 발표한 한 38달러 수준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주제랑은 조금 다른데요. 그 발전원 중에서 가장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발전원이고 논란이 많은 발전원이 원자력인데 그 원자력의 외부 비용에 대해서는 뭐 그 석탄화력이나 LNG 발전의 그 외부 비용보다는 훨씬 더 논란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외부 비용의 그 소스는 원천은 결국은 중대 사고, 뭐 후쿠시마라든가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피해 비용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추정 자체가 훨씬 더 많은 가정과 그 자의성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결국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불안감 자체가 그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자동차 사시면은 그 자동차 보험 드셔야 되잖아요. 물론 의무보험도 있지만은 자율적으로 보험도 드시는데 보험을 든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내가 지불하는 것보다 보험을 통해서 커버되는 게 더 작아요. 왜냐하면은 그 나머지만큼을 보험회사가 이윤으로도 가져가야 되고 행정비용으로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그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파트만큼 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그 불안에 대해서 그 비용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그 불안을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한 연구인데요. 굉장히 외부 비용이 결국은 200원 킬로와트아당 200원일 수도 있고 뭐 한 0.2원 또는 뭐 3원일 수도 있고 이 편차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고요. 어느 것이 사실은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원자력 발전이 싸다고는 주장할 수가 없겠죠. 비싸다고도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기존에 주장해왔던 것처럼 싸다고는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들을 이 표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성 평가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도매 가격 중에서 남동발전이라든가 동서발전이 한전에다가 파는 그 전력 도매 가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연료비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지금 LNG 발전이고요. 이 초록색이 이제 유연탄 석탄 발전인데 연료비 차가 굉장히 100원 이상 나버리면은 아무리 이제 외부 비용을 반영을 하더라도 석탄 발전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최근 들어서
다시 이 격차가 한 40원 정도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료비 격차가. 이럴 경우에는 뒤에 보시겠지만은 석탄 발전보다 LNG 발전이 경제성이 전체 그 외부 비용까지 포함할 때는 경제성이 더 탁월한 걸로 지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차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뭐 사람들마다 굉장히 많은 추측과 예상이 가능할 텐데, 어떤 분들은 미국의 셰일 혁명에 따라서 LNG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탈석탄의 전 세계적인 기류 때문에 LNG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해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시장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장 최근 연료비 자료를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설하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결국은 필요하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제가 주로 사용했던 거는 영웅화력 7, 8호기를 석탄 발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LNG 발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한 2,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영웅화력 측에서 제시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용을 했고요. 몇 가지 자료들은 뭐 여기 이제 출처에 표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신규 건설 비교를 할 때 가동률을 한 80% 정도 수준을 합니다. 이제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신규 발전소 건설을 할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인 전제로서 가동률을 한 80% 상정을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작년에 그다음에 재작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LNG 발전하고 석탄 발전의 평균 가동률을 합쳐서 평균 가동률을 보면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저 발전이라고 그래서 석탄은 한 80% 이상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LNG 발전을 쓰다 보니까 LNG 발전은 한 37, 8%밖에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한 5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이제 판단의 문제고 결국은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평균 가동률을 가지고 좀 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신규 건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환경병이 아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미니멈 수준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연탄이 어느 정도는 뭐 한 2, 3원 정도 더 비싼 정도 수준이 되고요.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동률 차이에 따라서 한번 봐봤습니다. 아까 55%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80% 할 때는 여전히 이제 이게 조금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발전단가 유연탄이 싸게 되고요. 싸게 되고 55%일 때는 유연탄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결국은 건강 영향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유연탄을 가급적이면 적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LNG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책이 친환경 전원 정책에 따라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된다 그렇다면은 한 20원 정도 차이로 굉장히 LNG 발전이 훨씬 경제성이 뛰어난 걸로.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에 따라서 이 경제성도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이 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로 해보면은요, 저희가 기존 시설의 배출량을 갖고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4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대해서 해보면은 결국 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화력 발전, 그다음에 LNG 발전소의 이제 평균 값들인데요. 이거는 뭐 약 30원 정도로 결국은 현재 발전소로 따지면은 LNG 발전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고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결국은 LNG 발전이 정책적으로도 우선적으로 좀 사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LNG 발전이 부족한 분야에 석탄 발전이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지금하고 다른 급전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결론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환경 비용에 대해서 꼭 과세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연료원에 대해서 세금이 있습니다. 무슨 개별 소비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그 경유, 휘발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입 부가금 관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전부 다 포괄했을 때 유연타는 가장 과세 비율이 낮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회적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비용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유연타는 16원만 지금 현재 과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LNG는 100이라 그러면 37원까지 과세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이자 이런 어떤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외부 비용, 그러니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세제 개편 방향은 결국은 사회적 비용에 기초한 가격 형성.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적 비용, 그 도매 가격, 그 동서발전이라든가 남동발전이 자기의 전기를 한전할 때 팔고 받는 가격이 결국 사적 비용, 뭐 시장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외부 비용까지 합친 거를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단순히 사적 비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안 되고 이런 외부 비용까지 포함돼서 결국은 가격이 결정이 돼야만이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경제적으로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회적으로도 형평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비용이 최소화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옵티멀한 최적의 단계를 그 최적의 상태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수송용 연료보다는 비수송용 연료가 수송용 연료도 보시면 아까 보셨겠지만은 아직 100% 과세가 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과반수도 반도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올려야 되지만은 상대적으로는 발전용 과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원자력 발전 없앤다, 석탄에서 LNG로 하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뭐 20% 30%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런 정책이 오늘 바꿔가지고 내일부터 적용되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LNG 발전소 새로 지어야 되고 원자력 발전소도 차근차근히 없어지는 거지 오늘 당장 폐쇄하고 그걸 신재생 에너지로 전부 대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2030년 기준에서 이런 정책 전환을 통해서 20%가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연율로 따지면은요. 연평균 1.4% 인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인상률 정도 그 수준에 다른 물가 인상되는 그 수준만큼만 올라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에너지 전환도 비용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장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20% 30% 인상이냐 이거를 꼭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금을 하면은 내는 국민들은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민들은 뭐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국민들은 안 좋은데 정부는 세수를 갖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세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복지 재원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재원들도 필요하잖아요. 환경적으로도 더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수를 가지고 환경 보존에도 이용을 하고 고용 창출에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요금이 올라간다, 세금이 올라간다 뿐만이 아니라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좋은데 아주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내용인데 학술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환경세냐 에너지세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에너지세라는 거는 예를 들어 석탄 1kg에 얼마, 그 다음에 LNG 1kg에 얼마, 또 그 경유 1리터에 얼마 이렇게 에너지 양에다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같은 경유차를 운전을 하더라도 내가 굉장히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관리를 잘해서 오염물질 적게 배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의 관리에 따라서 나의 그 오염물 에너지 사용하고 오염 배출이 꼭 1대1로 대응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에너지에 비례해서 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배출량에 비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배출량을 어디 가서 또 경유차 꽁무니에 쫓아가면서 얼마 배출했는지 따질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소소한 것들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조금 러프하지만은 과세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그 TMS라는 걸 통해서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있는 대규모 발전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배출량에 비례해서 그 과세를 하면은 결국은 너무 관리를 안 한다든지 오래된 시설이라서 배출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결국 그 발전소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현재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수단 중에서 배출 부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 있어서 2016년에 총 부과액이 1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피해 비용을 전체 추적해 보면은 1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배출원은 대기 배출 부과금을 조금 현실화시켜 가지고 하고, 소규모 배출원들은 에너지세를 통해서 그 과세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수하게 이 과세 정책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정책 하나만 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석탄 발전소를 계획 중인 또는 건설 초기 단계인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하면 LNG 발전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은데 여기 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유도를 할 것이냐, 강제를 할 것이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획 주체가, 건설 주체들이 이걸 석탄 발전으로 계속 건설을 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겠다 하는 시그널들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6월 달에 그 석탄 발전을 이제 오래된 석탄 발전을 스탑시켰듯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석탄 발전소는 우선 스탑시킨다. 그리고 LNG 발전은 우선으로 간다. 그래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석탄 발전으로 간다. 이런 정책을 환경 정책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아까 보셨지만은 석탄 발전은 가동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제성이 낮아집니다. 결국 석탄 발전으로 건설을 하고 나서라도 사업자들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거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가 반드시 도입된다 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좀 기술적인 문제라 좀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원자력은 뭐 LNG나 석탄에만 과세를 할 것이냐, 원자력도 굉장히 많은 외부 비용을 갖고 있고 그 외부 비용의 대부분은 그 사고 발생 위험입니다. 이 위험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중과할 수 있는 것들이 LNG 발전이라는 석탄 발전에 부과하는 그런 수준, 또는 거의 유일하게 그 독일에서 핵연료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결국 한 킬로와트당 22원 정도 되는데, 이거 최소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원자력 과세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